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럼프 엑스파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치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5,600억 원짜리 선물 논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받겠다고 밝혀 미국 정치권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중에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이 호화 전용기는 어떤 비행기이고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잉 747-8 전용기가 얼마나 호화로운지 알아볼까요? 이 항공기는 하늘을 나는 첫 핵이라고 불릴 정도로 럭셔리한 내부를 자랑합니다. 디자인 하우스 카비넷 알베르토 핀토가 설계한 이 비행기의 내부 작업에만 무려 4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크기의 항공기는 최대 4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 전용기는 훨씬 적은 인원을 위한 최고급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객실 면적만 약 418제곱미터, 우리 단위로 약 126평에 달합니다. 내부 시설을 살펴보면 곡선형 벽과 조명이 설치된 계단이 상층 데크로 연결되어 있고 747의 상징적인 훅 부분에는 책장, 코너 소파, 대형 평면 TV가 갖춰진 거실이 있습니다. 상층 데크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과 승무원 숙소도 마련되어 있죠. 하층 데크에는 개인 사무 공간, 가죽 의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메인 거실에는 3개의 풀사이즈 소파와 높은 천장이 특징입니다. 가구는 모두 디자이너 제품이며 맞춤형으로 염소 가죽 상판이 있는 와카프 목재 테이블도 있습니다. 화장실만 무려 11개가 있으며 각각 금색 장식, 바닥 난방, 피대, 고급 대리석 마감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5개의 주방이 비행기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 장거리 비행 중에도 코스 요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특별 공간도 있는데요. 조종석 바로 아래 비행기 앞부분에 위치한 마스터 스위트룸입니다. 이곳은 비행기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엔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가장 조용한 곳이기도 합니다. 침실에는 큰 침대와 2인용 소파가 있고 벽면에는 수납 공간이 있으며 전용 욕실로 이어지는 문이 있습니다. 비행기 내부에는 또한 최첨단 통신 시스템과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 정부와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킹이나 도청으로부터 보호되며 군사 등급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초호화 전용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보잉 747-8 전용기는 원래 카타르 아미리 플라이트 함대 일부로 카타르 왕실 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2년에 인도바다 H-HBJ로 등록된 이 항공기는 스위스 항공 전문 업체 AMAC 에어로스페이스에 의해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준의 전용기를 소유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브루나이 술탄, 그리고 일부 억만장자들이 비슷한 수준의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보잉 737을 개조한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카타르 왕실의 747-8에 비하면 규모나 호화로움에서 한참 떨어집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걸프스트림 G650ER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역시 747-8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억만장자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보잉 767-33A를 소유하고 있으며 반지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비행기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와 호화로움에서는 747-8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선물이 그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이제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헌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이몰루먼츠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 공무원이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대표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외국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미국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헌법 제1조 9항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도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떤 왕, 왕자 또는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선물, 보수, 직책 또는 칭호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4억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교적 영향력과 이해 충돌입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이 선물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카타르가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 헌법학 교수 로렌스 트라이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타르가 아무런 대가 없이 4억 달러 상당의 비행기를 미국 대통령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미래의 호의적인 정책 결정을 기대하는 투자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동 정책 전문가 샤디 하미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카타르는 작지만 부유한 국가로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와 경제적 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선물은 그들의 전형적인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가족 사업과의 연관성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가족의 사업체와 카타르 간의 관계입니다.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2018년에 카타르 관련 투자 회사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회사에 2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조직은 최근 카타르의 럭셔리 골프 리조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전 백악관 윤리고문 월터 샤우브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이해 충돌의 명백한 사례입니다. 트럼프 가족의 사업체가 카타르와 직접적인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카타르 정부로부터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비행기가 가져올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도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전 CIA 분석가 수잔 헨넷이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외국 정부가 제공한 항공기에는 감시 장치나 보안 취약점이 내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행기는 엄격한 보안 검사와 개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신은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외국 정부가 제공한 비행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은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 논란은 미국 정치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새로운 무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 데이비드 엑셀로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이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내에서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의 핵심 지지자들은 워싱턴의 부패한 엘리트에 대항하는 인물로 트럼프를 지지해 왔는데 이런 호화로운 선물 수락은 그의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이 실제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전 연방검사 바바라 맥케이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그 규모가 이렇게 큰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싶다면 시장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4억 달러의 비행기는 이런 일반적인 관행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 많은 유명 인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 중 일부도 이 거래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마가 운동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이 거래를 뇌물 쾌락 또는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고위급 부패의 사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수 논평가 벤 샤피로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타르가 순수한 친절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4억 달러 제트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초당적인 방식으로 돈을 주머니에 넣으려고 합니다. 음모론을 홍보하고 백악관 관리들의 해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잠시 친트럼프 수사를 중단하고 이 거래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 거래는 분명한 오점입니다. 우리가 워싱턴의 부패를 비판한다면 우리 편이 잘못도 지적해야 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불편함을 표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모양새가 아닌지 부적절하든 아니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이런 규모의 선물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텍사스의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인 테드 크루즈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것은 중대한 스파이 및 감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몰루먼트 조항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외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4억 달러의 선물은 분명히 영향력을 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보잉 747은 나에게가 아니라 미국 공군국 방부에 기증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신해 이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백악관은 이 협정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완전한 투명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의 모든 선물은 항상 모든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여 수락됩니다. 법무장관 펜 본디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래의 합법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명시적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비행기는 미국 정부의 자산이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폭스뉴스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첫 임기 동안 승인한 에어포스 1 제트기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 지연이 앞으로 2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타르는 그동안 비행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철저한 보안 검사와 개조를 거칠 것입니다. 어떤 보안 위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는 법적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헌법의 이몰루먼트 조항은 개인적인 선물에 적용됩니다. 이 비행기는 개인이 아닌 미국 정부에 기증되는 것이므로 헌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선물로 미국과 카타르 간의 우호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런 외국 정부의 선물 논란은 사실 미국 역사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물 논란 중 하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프랑스에서 9년간의 외교 임무를 마친 후 받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코담배 상자입니다. 1785년 루이 16세 왕은 408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왕의 미니어처 초상화가 있는 이 정교한 선물을 프랭클린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생 미국 정부의 관리들에 대한 부패와 외국의 영향력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나중에 미국 헌법의 이몰루먼트 조항 제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로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 중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치타 모피로 안감을 댄 로브를 선물 받았는데 이것이 가짜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받은 특이한 선물들도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말을,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호주 총리로부터 악어 보험을 선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선물들은 모두 국가 기록보관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역사학자 도리스 컨스 구주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외국 정부의 선물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가치 면에서 카타르의 이 비행기 선물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예우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 논란은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중동 특파원 마틴 초드로프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카타르는 오랫동안 소프트 파워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국 설립, 월드컵 유치,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까지 모두 같은 전략의 일환입니다. 독일 외교정책 전문가 울리케 프랑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국 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외교의 규범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이런 규모의 선물을 받는 것은 외교적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5,600억 원 상당의 호화 전용기 수락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미국 정치에서 외국 정부의 영향력과
윤리적 경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의회에서의 조사나 법적 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논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이것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